성과와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리더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 주기 어려우시지 않으신가요? 리더로서 피드백을 구성원들과 주고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와 관련된 조사도 있었습니다. 컨설팅 기업 젠거 포크먼의 조사에 따르면 2,700명의 응답자 중 94%는 잘못을 바로잡는 피드백을 제대로 받았을 때 성과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했고요. 3분의 2는 피드백을 더 많이 받으면 성과와 커리어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피드백은 업무 개선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업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리처드 보이에치스 연구팀이 360도 다면 평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는 부정적 피드백은 구성원의 몰입을 떨어뜨리며 구성원이 미래의 목표를 탐색하는 작업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즉, 구성원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짚어주는 것과 그 사람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터 브래그먼과 호이 제이콥슨이 제시한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4단계 피드백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십과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강사 윤성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판자에서 협력자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비판자가 아닌 협력자의 입장에서 구성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리더는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 좌절, 짜증 등에 먼저 공감해주고 구성원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자고 말하는 거죠. 정말 답답하겠네요. 그래도 이 문제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보자와 같은 대화로 끌어가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상대가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와 동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보다는 상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혹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와 같이 미래 목표에 초점을 맞춘 대화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숨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가 상대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자주 지적해서 팀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팀원 있잖아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숨은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만점의 계획 마련입니다. 팀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하죠. 리더가 직접 계획을 주도하고 성공시킨다는 관점보다는 팀원이 실행하고 평가를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리더가 함께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더는 팀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팀원이 주도하여 행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좋겠네요. 입사한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주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리더들이 적지 않죠. 그러나 요즘 입사한 직원들, 특히 Z세대는 진정성과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리더를 특별히 잘난 사람이라기보다 구성원을 돕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여기므로 피드백을 전하는 방식을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피드백 자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피드백이 없으면 리더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정에 대한 피드백과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나누어서 진행해야 할 겁니다. 또 다른 리더의 궁금한 점으로는 솔직한 피드백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컨설팅 기업 캔더의 CEO 킴 스콧은 불가능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솔직함을 강조하죠. 리더가 먼저 자신의 생각한 스스로의 단점과 약점을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이끌고 개인의 관심에 기반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일상적으로 보여주고 팩트에 기반해서 정하고 솔직하게 피드백을 하면 구성원이 더 잘 받아들이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결국 직설적이고 부정적인 피드백이 필요한가 아닌가의 문제보다는 신뢰와 존중, 성장에 기반한 피드백인지가 더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피드백 4단계도 개인적 관심과 호의를 표현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믿음
재능과 관계에 기초한 피드백이라면 구성원들이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렇게 피드백할 수 있는 것도 리더의 중요한 역량이자 권한이지 않을까요?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의 조직 성과와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리더십과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강사 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